끝이 없는 양파처럼 의혹이 줄줄이 나오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아마추어적인 모습에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허술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야당의 철저한 인사검증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다면 고민하지 말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불리던 각종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이 이제 선거 기간에 공을 내세우며 온갖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 개혁 과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드 한국 배치 철회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또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안함을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고 표현하고 진상 조사를 위해 북한의 참여를 허용하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정책 제안서를 받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전교조는 법의 노조 판결 철폐를 요구한다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특정 단체에 무리해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애국이란 단어를 22번 언급을 했습니다. 애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국민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현충일 추념사 속에 애국이라는 단어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심지어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는 점, 그리고 국방부가 사업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양산할 것이 분명한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와 결부지어서 다시 이것을 국내에 정치 쟁점화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추념사에서 언급하신 애국이라는 단어와 명확하게 배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심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국론 분열에 빠뜨리는 이런 지시는 당장 철회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분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여러 비위 의혹도 중요한 우리의 검증 대상이지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가장 중요한 저는 결격 사유는 통진당 해산에 있어서 그분이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8분은 통진당이 당연히 해산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다라고 본 데에 반해 이에 반대한 그분의 그 판단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참여정부 시절 이석기에 대한 특별 사면과 특별 복권을 시켜주면서 통진당이라는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당의 출연의 문을 열어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된 마당에 이런 과거의 전력, 참여정부 시절의 그 잘못된 결정이 대한민국에 미친 해악에 대해서 결자해지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제는 그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오히려 찬동해준 통진당 세력에게 그야말로 헌법의 권위를 실어주려는 시도를 했던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함으로써 그야말로 통진당류의 사고방식에
어떤 대한민국 제도권 진입과 제도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그야말로 집대성 완결판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이라는 이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헌법재판소 그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애국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 애국하실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명확한데도 입으로는 애국을 말씀하시면서 현실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애국의 길과 너무 다른 길로 가신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4일 날 우리 존경하는 야당의 당대표께서 차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걸 보면서 굳이 이 공당의 대표이신 우리 추미애 대표님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좀 말씀도 가려서 하셔야 되지 않는 그런 충동 어린 뜻에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야권들이 김상조 때리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프레임을 짜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는 그 김상조 때리기 뒤에 재벌이 있다고 하는 정말로 참 터무니없고 너무너무 참 이게 들어보면 기가 찬 이런 일들을 여러 합법들을 통해서 마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재벌과 연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시면서 이 청문회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또 청문위원들의 진지한 노력 자체를 폄하해서 우리 국회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당 청문위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상징성을 미뤄본다면 이보다도 더 훨씬 더 아주 강력한 그런 검증과 또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걸 더 요구하시는데 반대파 정당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닭없는 폄훼를 하고 또 국회 이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 SNS 또는 또 폭탄 유튜브 그런 사례들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좀 제거하거나 아니면 좀 실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대한민국 정치를 좀 격조 있게 하는 높여야 될 책임들이 우리 대표님들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김상조 때리기란 표현 속에 재벌과 운운하는 부분은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발언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소회가 들어서 한 말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를 마치 김상조 때리기 그 뒤에 재벌이 뒤에 있다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추측성 발언은 지금 공당의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공당의 대표인지 아니면은 불공정의 종합 세트라고 하는 김상조의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 자격 떼고 저는 대변인으로 내려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후보 시민운동 했습니다. 재벌개혁 계속 주장했습니다. 시민운동가 때 재벌개혁 주장을 했다고 해서 본인의 도덕성, 불법, 부인의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논문 표절 다 없어집니까? 인사청문회는 지금 본인의 시민운동 때 그 목소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말하면 경제검찰입니다.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요구고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좀 높은 그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런 식으로 공당의 대표가 소위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한 시민운동가의 대변인으로 전락 추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인사 패착 계속해서 둘 것이고 저희는 야당으로서 이제 제대로 국민을 대신해서 더 철저하게 인사 검증에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달 29일 인사와 관련해서 시간은 걸려도 5대 원칙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훼손된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도 상응하는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특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아직도 통진당 해산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 좌경화의 시발점이 될 것을 경계하고 우려합니다. 그리고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임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미래부 차관에 임명하는 것은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교묘한 인사라고 봅니다. 장차 언론의 자유까지 문제되는 상황이 올 것을 경계하고 우려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오늘 언론은 민주당이 2년 전 야당할 때 대법관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수사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명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지금 현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위원으로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은 박종철 열사를 2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안주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관으로서는 자격조차 없다고 했고 최민희 당시 의원은 말석검사는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없느냐 양심이 있으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5.18 광주민주화 사건에 있어서 무고한 여고생 안여자들을 실형 선고하고 무죄받은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 선고한 김희수 헌재 소장 지명자는 그만하면 괜찮다는 논리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과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했습니다. 어제 박지원 전 대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분입니다. 광주에서 강경화 외교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희수 헌재 소장 지명자는 다 지명해 줘야 한다. 이렇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당 지지도가 높아서 이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벌써 권력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자기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희수 헌재소장 지명자 인사청문위원을 시작하면서 권력에 따라 실효에 따라 법관의 양심을 버리고 또 출세를 위해서는 신령을 헌신짝처럼 부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가 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말씀을 꼭 집권 여당과 국민의당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낙마를 위해서 저희 당과 우리 당 청문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는 두 정당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미자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기업 성장, 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매년 14만 개씩 5년간 70만 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연장근로, 휴가, 휴직 제도를 정비해서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4월째 전격적으로 시장형 공기업인 14개 중에 하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난 6월 2일 날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가조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관련돼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8월까지 수립하겠다고 한 바 있고, 최저임금 관련돼서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 방안을 6월 달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특별 조치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국회 통과가 추진 안 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중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만 일자리 창출이지, 나머지 의료, 요양,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등 서비스 기업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수탁한 34만 개는 이거는 처우 개선이고, 또 공공부문 이업 외주에 대해서도 이거는 처우 개선일 뿐이지 이거는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 관련돼 가지고 아직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동계가 얘기하는 비정규직과 경영계가 얘기하는 비정규직 통계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더러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볼 것이냐 정규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합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인천국제공항에 관련돼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에는 기업 활동이 이축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돼서 EITC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지를 통해서 적극 시행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 즉 중소기업 관련된 모든 사업주를 갖다가 범법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3년간 할증 수당을 해결해야 될 채권 부담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숙고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원 방안이 나와야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청년 구직 수당 신설이나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지원 확대는 좋으나 여기서 근본적인 해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소득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안하건대 우선 선행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그 임금을 투명하게 임금을 정보해서 여기에 따른 직무조사와 평가를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시장임금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정부가 고용한 각종 임금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준 직무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합의가 돼야만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 하청 간에 그 다음 소득 격차를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직무임금에 대해서 정부는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 1국 사업과 홍수 통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질, 수량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서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함께 해야 합니다. 물 관리는 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이 있고 수질, 수량, 토지 이용 등 사회문화, 경제활동 지역 간 이해 분쟁이 복잡합니다. 물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킨다면 오염원을 감시하는 수질에 대한 부분은 일부 관리가 될 수 있으나 용수를 확보 공급하는 이수 분야, 홍수를 대비하는 치수 분야는 후퇴될 수밖에 없으며 물과 관련된 지역 간의 복잡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개발과 보존, 수질과 수량의 문제 차원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려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만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환경부를 합쳐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각 부처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물관리를 일원화시키려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물관리 컨트롤 타워인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 주체를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2월 국회에서도 물관리 기능을 일원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했으나 아직까지 서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또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현민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을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72건의 법률안을 지금까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그동안 활동으로 볼 때 국토부 장관이 되기에는 관심성과 또 관련성, 전문성이 너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국토개발을 잘해서 대한민국이 더 한층 앞당길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규제 완화도 해야 되는 것이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막말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뭐 시집가서 애를 키워봐야 인생의 쓴맛, 단맛을 알고 세상이 얼마나 SS 같은지 알 수 있다. 또 이명박 전 시장, 박 전 대표는 5분 단위로 조져야 하는데 우리 당의 대변인실이 너무 놀아먹으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 아니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런 막말도 했고요. 또 1심에서는 뭐 어떤 법적인 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받은 그 대기업 간의 관계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전문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벗겨도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국론 분열에 빠뜨리는 이런 지시는 당장 철회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분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여러 비위 의혹도 중요한 우리의 검증 대상이지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가장 중요한 저는 결격 사유는 통진당 해산에 있어서 그분이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8분은 통진당이 당연히 해산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다라고 본 데에 반해 이에 반대한 그분의 그 판단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참여정부 시절 이석기에 대한 특별 사면과 특별
복권을 시켜주면서 통진당이라는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당의 출현의 문을 열어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된 마당에 이런 과거의 전력, 참여정부 시절의 그 잘못된 결정이 대한민국에 미친 해악에 대해서 결자해지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제는 그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오히려 찬동해준 통진당 세력에게 그야말로 헌법의 권위를 실어주려는 시도를 했던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함으로써 그야말로 통진당류의 사고방식에 어떤 대한민국 제도권 진입과 제도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그야말로 집대성 완결판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이라는 이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헌법재판소 그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애국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 애국하실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명확한데도 입으로는 애국을 말씀하시면서 현실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애국의 길과 너무 다른 길로 가신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4일 날 우리 존경하는 여당의 당대표께서 차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걸 보면서 굳이 이 공당의 대표이신 우리 추미애 대표님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애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국민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현충일 추념사 속에 애국이라는 단어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심지어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는 점, 그리고 국방부가 사업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양산할 것이 분명한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와 결부지어서 다시 이것을 국내에 정치 쟁점화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추념사에서 언급하신 애국이라는 단어와 명확하게 배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심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좀 말씀도 가려서 하셔야 되지 않는 그런 충정어린 뜻에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야권들이 김상조 때리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프레임을 짜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는 그 김상조 때리기 뒤에 재벌이 있다고 하는 정말로 참 터무니없고 너무너무 참 이게 들어보면 기가 찬 이런 일들을 여러 합법들을 통해서 마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재벌과 연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시면서 이 청문회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또 청문위원들의 진지한 노력 자체를 폄하해서 우리 국회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당 청문위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상징성을 미뤄본다면 이보다도 더 훨씬 더 아주 강력한 그런 검증과 또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걸 더 요구하시는데 반대파 정당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닭없는 평해를 하고 또 국회 이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끝이 없는 양파처럼 의혹이 줄줄이 나오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아마추어적인 모습에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허술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야당의 철저한 인사검증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다면 고민하지 말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불리던 각종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이 이제 선거 기간에 공을 내세우며 온갖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 개혁 과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드 한국 배치 철회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또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안함을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고 표현하고 진상 조사를 위해 북한의 참여를 허용하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정책 제안서를 받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전교조는 법의 노조 판결 철폐를 요구한다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특정 단체에 무리해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애국이란 단어를 22번